네, 한만식 전문가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간밤에 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시각에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지금 다시 하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6,100만 50만 원 선에서 좀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주요 소식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이제 간밤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좀 올라와서 5만 달러에 안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6천만 원대에도 원화 기준으로 안착이 되는 모습인데, 예, 간밤에 나온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안 하겠다, 금지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어제는 그 SEC의 겐슬러 위원장 의회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청문회에서도 SEC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금지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전해지는 거 더 확인을 더 추가적으로 해줬다라는 소식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10월달 들어오면서 암호화폐 상승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주식 원자재를 제치고 2021년도에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기존의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제도권 진입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이후 작년 3월이죠. 전 세계 전 금융시장이 폭락을 맞으면서 암호화폐도 비트코인도 500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천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지난번 4월 달에 8천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거죠. 10배 이상의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초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 49%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자산군들이 있는데 자산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식은 가난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죠. 베스트셀러의 저자인데 10월에 금융시장이 대폭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또 그렇지만 이런 대폭락,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대한 폭락을 예견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 6월 달에 트위터를 통해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 헝다그룹의 문제 이런 부분과 다 연동해서 약세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 회피할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은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조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기관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베스트셀러 작가도 그런 얘기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른 얘기인데 금리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고금리 대출 부담, 가계부담에 임계치가 오나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한은이 지난번에 금리를 인상을 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0.75%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를 인상하겠다. 그러면 1%의 금리가 될 텐데요. 0.75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대출 한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이자가 5%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5.3%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 이상의 금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5.3%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3% 미만의 저금리를 쓰고 있는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거. 금리가 올라간다. 내년 3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연내 1%, 내년 3월 이후에는 많으면 2%대까지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가계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부동산 쪽에 붕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개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데, 예, 암호화폐 투자 2021년도 암호화폐 투자로 큰 폭의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6천만 원대인데 뭐 1억 5천까지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암호화폐 투자로 작년에 금년에 큰 수익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좀 쉬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는 거죠. 예, 그런 쪽에 투자 전략을 좀 장기적으로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US뱅크, 미국의 5번째로 큰 소매 은행입니다. 기관들의 암호화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 미국의 큰 은행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이렇게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국내의 신한은행이라든지 KB 이런 쪽도 이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죠. 이런 서비스가 주식은 증권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예탁원, 증권 예탁원에서 보관하는 매매와 그 보관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매도 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관하고 있죠.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이 없어지는데요. 거래소에서 보상을 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제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도 거래하는 거하고 보관하는 기능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은행에서 이런 보관 서비스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부동산 관련 뉴스인데요. 크레디트 스위스의 스포츠 리조트 기업이 주식 토큰을 발행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를 투자했을 때 그 암호화폐의 수익이 나는 거를 배당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거래법, 증권법을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이 토큰에서 이런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주고 하는 이런 STO라고 하는데요. 증권형 토큰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지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는 이런 서비스가 진행된다. 이런 배당을 줄 수 있는 이런 토큰이 발행된다는 얘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죠. 증권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통합 영역이 파괴되는 그런 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 리조트 기업이 토큰을 발행해서 여기 회원권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최근에 샌드박스 규제를 피해서 규제 허용을 받아가지고 임시 허용을 받아서 국내의 카사라고 하는 사이트가 강남의 아파트 건물이죠. 강남에 있는 빌딩 50억짜리, 100억짜리, 1000억, 몇백억짜리의 빌딩을 사모펀드로 모집해가지고 빌딩에 투자하는 그래서 조각 빌딩 투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점점 확대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로빈후드 미국의 주식거래 웹인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지갑 서비스를 내년에 출시하겠다. 10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어제 전해드렸는데 로빈후드 추가적으로 연중 무휴로 전화 지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사용자들을 고객 대응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주식 거래만 하던 로빈후드 웹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미국의 패션숍에서도 온라인 가상화폐 결제 기능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 도지코인, 스테이블코인 이런 걸 통해서 쇼핑, 패션숍 온라인 거래에서 암호화폐 결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계속 하루에 한두 개씩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420만 원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더리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달러 기준으로 3,500달러의 저항을 돌파하고 있는데 기관의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기관들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